자, 이번에는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정치 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픽 코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정점식입니다. 예,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야, 대표님 일단 너무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질문지가 빼곡합니다만 일단 현안부터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국토위도 있었습니다만 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야 다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원내대표님 보시기에 가장 이게 우려된다.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세제 개편 문제에 있어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규제해서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유세를 증가시키면서 집에 팔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팔면 또 소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애서 또 팔지도 못하게 만든 것.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주거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것이냐를 갈피를 못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이 신뢰를 갖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앞서서 뭐 ISA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재검토를 또 지시를 하기도 했었고 어제는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편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토를 또 시사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대통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왜 이걸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이 정책을 발표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세제 문제를 가지고 보고가 있으면 본인도 역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 세제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안 하고 정책을 발표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다시 검토해라 라고 하는데 소위 질책의 대상자가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나는 잘못이었고 우리 참모들만 잘못했다, 장관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 인식의 문제가 좀 있으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편안이 이미 나오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김용복 정책실장을 향해서 이제 원내대표께서는 빌런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한국경제 빌런. 굉장히 또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아직 그래도 청와대에서는 제가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경질에 대한 기류 뭐 이런 거는 읽히지 않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조국 전 대표마저도 김용복 실장의 경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경제정책의 실패,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곧 김용범 정책실장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역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또 현안이 더 있어서 그 황희 의원의 페퍼스 논란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은 어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우리 군인들을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황희 전 장관, 황희 의원의 그런 소위 폐차 버스를 청년들의 주거로 이용을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청년들의 정말 주거 문제에 대해서 피눈물 나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조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 자식들은 아파트에 살게 하면서 다른 청년들은 폐차 버스를 개조한 곳에서 생활하도록 하면 된다. 그게 임시 주거일 망정 그런 발언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소위 이 정부 민주당이 바라보는 청년 정책이고 주택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비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확인된 공식 정책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래 그럼 민주당에서 이런 게 나왔어? 민주당 의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기했어?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건 알겠으니까 그럼 국민의힘 생각은 어떤데?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라고 물어보면요. 예. 저희들은 이제 인천에서 시행해 본 바 있는 예. 하루 1,000원 주택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위 그 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금으로 주택을 억누르고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그 일정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본연의 자금을 확보를 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또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수입으로 대출을 갚아 나가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그 성장을 했을 때는 집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해서 다시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집을 좀 늘려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첫 단계부터 대출을 막아버리고 심지어 전체 대출마저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정부가 과연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자격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이전의 정책만이라도 제대로 온전하게 보전을 한다면 시행을 한다면 청년의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황 의원이 먼저 사과를 하기에 앞서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를 좀 진화하려고 나섰던 거는 한정의 정책위의장이었어요. 한정의 정책위의장이 이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언제 나옵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이제 저와 당대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책위의장은 3선 정도에서 맡아야 각 상임위 간사들, 재선인 간사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데 3선 분들이 다 이제 그 상임위원장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 인선의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좀 빠른 시간 내에 신임 정책위의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우리 당대표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그 부근경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근경?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아니 근데 기사 계속 나와요. 보셨죠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이 투톱 간의 이견 차다. 왜 그러냐면 원내대표님은 박수영 의원을 추천했다. 근데 이 장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발표를 미루면서 임명이 무산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근데 장 대표는 뭐 실명들이 나옵니다. 이미자 의원, 조정훈 의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거 원내대표님은 또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이견차가 있다는 건데.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십시오. 뭡니까? 구체적으로 당직 인선에 관해서 이제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 그리고 보다 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분을 인선하기 위한 진통이다라고 라고 생각해 주시면 투톱 이견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투톱 간에는 다양한 의견을 항상 나눌 수 있죠. 그걸 모두 이견이라고 의견의 조율 과정을 이견이라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게 아까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목소리를 좀 내주셨지만 이런 원내대표님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당에서 저런 정책들이나 뭐 현안들이 나오면 야당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맞불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동력이 없다, 막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맞는 정책들 또는 토론회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원내 정책 수석이 원내 정책 수석인 김미애 의원이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장도혁 대표 얘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또 취임 1주년 맞아서 이제 당원 중심 정당 개혁안이 발표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견차가 있다. 사실 원내대표님은 앞서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신 바는 국민 중심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셨는데 이게 당원 중심 정당을 외치는 장 대표와 좀 이견이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걸 이제 그 이견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당은 네. 100만 책임 당원이 음. 주인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다만 이제 장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위 국민 중심 국민정당으로 가는 출발점은 당원 중심 정당이다라는 네. 의미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음. 그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국민 중심 정당을 이야기한 것은 네. 기본적으로 당의 주인이 국민이다라는 인식 하에서 우리가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기, 정당이라는 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100만 당원만으로 되느냐, 우리가 1000만, 2000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우리가 총선에서도 다수당이 될 수 있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국민정당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원들 간에는 벌써 오늘 조간신문만 봐도 당원이 둘로 쪼개졌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어제도 한 당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장 대표에 대한 신임을 뭐 재신임력으로 직접 물어보자 뭐 이런 의견도 피력하셨고, 또 거기에 맞불로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목소리도 하나로 안 모이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100만 명이나 되는 당원 중에서 100만 당원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당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당 대표의 진퇴 문제에 관해서 당원 간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의원들 간의 의견도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 간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그것이 서로가 세력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앞서서 신지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원내대표로 이제 막 이제 선출이 되셨을 때 한 인터뷰에서는 이제 장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내년 2월을 묻는 이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또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류가 달라진 거냐, 원내대표님 생각이? 제 생각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 시기까지, 그 이전까지 당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진퇴 여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임기를 채울 것이냐,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냐라는 문제가 어느 쪽이냐, 그 어느 쪽이냐가 그전에는 결정돼야 당이 빨리 안정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일부의 의견대로 그 시기 이전에 물러나야 된다, 이 취지로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아니었죠. 장 대표의 사퇴 논란이 2월 전에는 종식이 돼야 된다. 종식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계속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들은 거죠.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의원님? 들어보니 결국은 이제 그 장 대표 스스로 퇴진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거는 소위 그 뭐 최고위원회의 붕괴 등을 통해서 강제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 몇 명의 사퇴를 통해서 지도부가 붕괴되는 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으시죠. 거의 없다. 그러면은 지금 원내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 장 대표의 거취 논란, 이거가 2월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논란은 지금은 사그로 들었다고 보시네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게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잠복했다. 왜 잠복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 부분에 있어 결국은 이제 그 사퇴론을 주장하는 근거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과연 이제 이 선거가 패배한 선거냐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죠. 그럼 약간 흐지부지됐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지. 그게 이제 소위 잠복이라고 표현을 한 게 또 어떤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잠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 8월까지 장 대표 임기 그냥 갈까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성견 지명이 좀 부족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신지호님이 아까 나오셔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쨌든 원내대표님은 지금 생각이 확고하신 거는 이제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확고하신 것 같은데 지금 중진들도 그 생각만큼은 확고하다. 그런데 당장의 그 내 앞에 내 공천에는 지금 체제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견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또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거의 중수청이라 이야기하죠. 중도 수도권 청년청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수도권 중심으로 사고 당협, 이제 원외 당협 또는 이제 아예 원외 위원장도 없는 사고 당협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고 왜 최소한 1년 정도는 수도권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선거에 임박해서 소위 출마자 후보자가 결정된다면 그거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체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의견 일치를 보고 의견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그 장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대구? 지금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그 원내 대표님께서 그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 소원 심판 청구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셔서 지금 이 플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거의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초안은 작성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민주당은 이 검사의 권한을 박탈해야 된다는 차원, 그리고 검찰청 자신들을 수사했던 검찰청을 없애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결국은 검찰청도 폐지를 하고 검사의 그 보안 수사권도 폐지를 하는데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검사의 권한이겠습니까? 이거는 이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정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도록 만들도록 하자라는 제도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게 우리 근대 형사사법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의 수사권 자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80년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서 소위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영장을 본인이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을 하도록 한다라는 이게 헌법 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위헌이라고 보고 지금 헌법 소원 심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청구 지금 준비 중이신 거죠? 그러면? 예,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돼요? 빠르면 8월 중으로 이달 내로? 그렇군요.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꼭 막아야 된다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계셨지만 필리버스터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뭐 청와대 앞에서 그때 최고위 회의도 여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방법은 없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소수당으로 예. 전락한 것이 결국은 이제 그 가장 큰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국회법에 있는 모든 제도를 예. 이용해서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렇게 강제로 통과시키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겠냐.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필리버스터라든지 네, 네. 이런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윤리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리도 뭐 얼마 전에 윤리도 부위원장님이셨나요? 뭐 여러 가지 인터뷰도 또 하시고 하신 걸로 봤는데 지금 윤리위 자체에 대해서도 또 우려가 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원내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그 오세훈 시장이랑 만찬을 가지셨는데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징계 정국에 대한 우려를 또 표명하셨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는 나눈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윤리위가 독자 기구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징계라는 것이 어떤 기관의 징계라는 것이 구성원들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징계여야 한다라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징계 대상자, 징계 혐의, 징계의 수위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 그 징계의 수위가 우리 의원들, 우리 당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돼.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윤리위에서도 그런 당원들도 생각하고 국민들도 생각하고 의원들도 생각해서 적절한 그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징계 수위가 나오는 걸 좀 보고 대표님도 좀 움직이실 그렇게 계실까요? 저희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님 그 이준석 대표랑도 얼마 전에 또 오찬하셨다고 해서 이때 이제 사실 그 오찬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대표님이 한 인터뷰를 또 하셨을 때는 합당 얘기 꺼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시너지가 높을 때는 개혁신당 얘기하면서 총선 전이지 않겠냐, 공감대를 이룬다면 총선 전 합당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안 나왔다라고 부인하는 기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질의가 저에 대한 인터뷰 질문 자체가 만일 하게 된다면 언제가 가장 좋다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만일 소위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하게 된다면 총선전 한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걸 총선전 합당을 추진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오해가 오해가 이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당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데 만일 진짜 우리 당원들 그리고 주변에서 모두 다 동의를 해서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그 제일 좋은 시기는 이제 총선에서 같이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서 그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다만 이제 그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끼리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그 대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 소위 합당이라든지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인터뷰에는 그렇게 원론적인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거지만 이게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전에 하셨던 인터뷰란 말이죠. 근데 이 생각에는 지금 변함이 아마 제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전에는 개혁신당과의 총선전 합당 가능성이 50%로 보셨다면 오찬 이후에는 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아니 뭐 크게 변화는 없죠.
50% 그대로요? 아니 예. 그게 50%이든 뭐 30%이든 이 소위 가능성이 이제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예. 아직까지 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한 번 식사했다고 해서 예. 그 가능성이 증대되거나 감소하거나 그러겠습니까? 다만 이제 어쨌든 그 당원들 우리 당대당 통합 뭐 네네. 통합이든 당대당 통합이든 간에 그 통합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당 내부 구성원들이 총의가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그 소위 뭐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수 대통합 이 의미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어제 그 부산 시당 주최했던 그 토론에 한동훈 의원이 왔고 원내대표님도 가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셔서 보시니까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 우리 부산 지역의 전체 국회의원이 18분입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 당이 17분이고 유일한 무소속이 이제 한동훈 의원인데 부산의 발전 방향, 부산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에 그 같은 부산 국회의원인 한동훈 의원이 참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국민의힘 내에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안증 이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체감하시기에는? 예. 아니 기본적으로 뭐 내가 공천에서 탈락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공안증을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고 당 대표가 된다면 내가 공천 받는데 불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공안증이라고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큰 걸 보고 가야지 내가 공천에서 탈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큰 정치를 벌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약간 안티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내가 공천에 탈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공안증의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윤석열 당 비대위원장 시절 당 대표 시절에 보였던 정부와의 대립상이라든지 그리고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보였던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이지 나의 공천 탈락을 걱정해서 그런 소위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다라는 의원들이 과연 있겠냐. 저는 외부에서 그냥 소위 비하해서 하는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후자에 대한 우려는 조금 아직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까? 체감하시기엔 어때요? 그렇죠.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진위원들 만나실 때 그런 얘기 전체적으로 뭐 사실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꺼내시는 분들도 없고.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런 분위기다라고 전해 주셨어요. 대표님, 원내대표로서 내가 국민의힘에서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딱 생각하셨던 게 있으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앞으로 총선이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조금 더 남았던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재임하는 1년은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